누가 먼저 사격했는가를 찾지 말자. 한국전쟁에 관한 가장 도발적이고 치밀하고 철저했던 분석과 증명의 시도는 이 말에서, 이런 전제에서 시작이 됐죠. 남침이라는 개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한국전쟁 6.25. 이 말이, 또 그 사람이 남긴 언어의 사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한 도전과 과제로 남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01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희진의 역사 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산과 성찰의 지점을 찾아보려고 고민을 좀 한 끝에 오늘과 내일의 소재를 정했습니다. 워낙 어지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요. 그래서 살짝 스치고 만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는 한국전쟁 6.25 정전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 읽기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2013년을 닫고 2014년을 열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입니다. 1월 서각에서 나온 책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 방송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한테도 즐거움이었는데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내일 드리는 걸로. 예,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자칫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뻔했던 이 책입니다. 예, 2013년의 끄트머리에 다루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다행이라기보다 좀 아껴놨다고 봐야죠. 네. 올해가 한국전쟁 60주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한 번쯤 다뤄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이 방송 시작을 제가 맡기를 9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뭐 6월쯤에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예. 그러니 차라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루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책과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 사회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이념 논쟁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 이념 논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한 측면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자적인 입장에서 한 말이 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현대사라는 게 예.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악용된다면 정치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재 입장에서 보는 게 네. 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현재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시사를 받기 위해서 역사를 한다는 뜻으로 네. 아마 처음에 명제를 깐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겠죠. 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그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악용하고 그래서 남의 주장도 마구 왜곡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또 역사를 순수하게 어떤 학문적인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어떻게 윤색이 되고 남의 얘기를 조작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상하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오늘의 구성은 대략 어떤 식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수정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커밍스 하면 당연히 그 말이 따라오죠. 커밍스를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라고 보는데 예. 사실 이 수정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장난이죠. 그것도
뭐 방송이니까 좋게 말해서 말장난이라는 거지. 네. 나쁘게 말하면은 이 학문이라는 거를 용어 몇 개 장난을 쳐서 어디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지 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정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보려면은 상대적으로 네. 이 전통주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보면은 좀 쉽게 드러나거든요. 네. 이 전통주의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네. 사실 이게 과연 주의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 할 정도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통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믿어지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뜻에서 전통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학자라는 사람들이 별 내용도 없는 데다가 주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 뻥튀기 안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에 기원만 하더라도 전통주의의 내용이 뭐냐?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남침을 했는데 기껏해야 여기서 논란이 된다는 게 김일성이 먼저 주도를 했느냐,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주도를 했느냐. 근데 사실 이건 뒤에 논란되는 거는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스탈린이 사주를 했건 김일성이 먼저 판단을 해서 주도를 했건 남침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남침설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남침에다가 설이라는 걸 붙이려면은 예. 이 설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침설에 뭐 반대 개념으로 하면 북침설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침설이라는 거는 사실 설이라기보다도 그 북한 정부의 입장이죠. 그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기에는 이 전쟁의 책임 같은 예.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적인 책임이 뒤따라오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뭐 죽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침공을 먼저 한 쪽이 늘 그렇듯이 우리가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반격을 했다는 논리로 풀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이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얘기지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학자라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서 북침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봤자 기껏해야 뭐 인도의 국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8선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적인 분쟁이 네. 확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확대를 옹진반도를 좀 주목을 합니다. 이 옹진반도라는 데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 38선으로 갈렸을 때는 이 옹진반도 남단은 남쪽 영역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반도지만 인위적으로 38선을 갈라놓는 바람에 북쪽으로 이제 육지로는 통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북침설 등등 해주시는 말씀은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한 얘기를 북침설이니 뭐니 하는 것들로 얘기의 일부죠.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어떻게 이제 북침설이라는 대로 연결시켜 가느냐에 예. 어떻게 글로 엮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타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북침설이라는 게 네. 원래 전면전을 남쪽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고립돼 있던 옹진반도의 국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발에 공격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옹진반도에서 국군이 공격적으로 대치한 것이 38선 전역의 충돌로 번지다가 전면적으로 번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일껏 북침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면전을 북한 쪽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그런 논리에 있어서도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침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설이 아니라 그냥 팩트죠.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비롯해서 뭐 38선을 뭐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서 뭐 군사적인 상황에 그래서 급격하게 그었다는 둥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뻔히 드러난 사실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성격의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연구의 전제가 되는 팩트들일 뿐이죠. 근데 전통주의라는 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그럼 제일 쉽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팩트하고 공식적인 입장들 모아놔가지고 이것들이 이러니까 이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그렇죠.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드러난 사실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예. 어떤 걸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겠죠. 드러난 팩트야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역사학자가 관심을 가지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팩트니까 뭐 거의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팩트니까 그냥 그걸 전제로 놓고 그럼 왜 남침을 했느냐. 그것도 소련 쪽 입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당시 뭐 냉전 시대라면은 소련이 어떤 의도가 있었고 북한도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 카운터 파트가 되는 예. 미국, 남한 또 그걸 둘러싼 국제 정세. 이거를 북한 정권이나 소련 정권이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전쟁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커밍스가 바로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갔던.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인. 여기서 전제가 되는 말이 예. 누가 총을 먼저 쏘았느냐를 잠깐 보류를 하자. 아니면 그걸 차치하자라고 말하는 뜻이 역사적인 또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하고 예.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라는 예. 걸 당연히 강구할 수가 없겠죠. 그건 그 뜻은 뭐냐면은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도의적으로 누구를 비난해야 되느냐. 책임 소재를 찾는 라는 정도의 얘기죠. 근데 그렇게 따지자는 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역사를 얘기를 할 때도 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하는 전제 조건에서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그것이 그냥 정치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다루는 것과 그냥 학문으로서 역사를 다루는 게 많이 입장이 다르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건 현실적인 이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따지려면 따져야겠죠. 그런데 커믹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자는 것 또 커믹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자는 거는 정치적인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학문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가자면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이미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건 따지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 배경과 앞뒤 원인, 영향 이런 걸 따져보자는 뜻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근현대사를 역사학 쪽에서는 상당히 꺼린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 정치적인 책임 소재 같은 게 현실에선 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빌미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른 측면, 다른 배경,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이런 걸 따지지 말자고 들면은 학문이 설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 현실 정치에서 요구하는 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학문과 정치가 틀리다는 인식조차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따지려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는 걸 위주로 따지게 되죠. 예. 그 근거와 논리를 파헤쳐내 주려게 되거든요.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서 배제가 되죠. 그럼 극단적으로 말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학문 차원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문과 정치의 차이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불리한 반증이 나면 얼른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요. 커밍스가 자신이 연구하는 대목이 얼마나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를 예상했을까요? 이걸 예상을 못하지는 않죠. 근데 학자라는 사람들은 예. 뭐 예상을 하건 말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학자적 양심에서 학자는 학자적인 차원에서 다룰 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자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수정주의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지자면 이 소위 전통주의자라는 얘기는 자기들은 좋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역사를 복원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내용이 과연 이거
주의를 붙여야 되느냐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내용들 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좀 역사학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다 수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뭐뭐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다. 이런 걸 주장하는 뭐 미국 측의 발표랄까? 공식적인 그 몇 줄의 발표, 아주 러프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결과. 사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났으면은 북한 정권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까? 네. 배후에 있는 소련은 왜 그거를 뭐 묵인 내지는 지원을 선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논란거리지만은 예. 왜 전쟁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입장에 섰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카운터파트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행동이 전쟁 전하고 뒤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는 한국에 대한 언조도 별로 안 해주려고 그러고 한국군도 사실상 전면전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정도 전력밖에는 원조를 안 했고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우월한 북한한테 뭐 전쟁 나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 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국에서는 한국군을 경비대 개념 이상으로 해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놓고서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급격하게 개입을 하고 그러면 그런 미국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도 당연히 의문을 풀어야 될 숙제로 등장을 하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커밍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커밍스는 그것보다도 그 이전의 배경을 좀 더 중시한 겁니다. 한반도 내에서 또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수정주의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하더라도 예. 커밍스는 직접적인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질 않아요. 책을 읽어보면은 대개 전쟁 이전에 있었던 한반도 내에 일어선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드라이한 그렇죠.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주의라 잘하고 한꺼번에 묶어놓는데 예. 사실 수정주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각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죠.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수정주의라고 묶었겠습니까? 수정주의자들이라고 묶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같은 주의자냐 이거죠. 오랫동안 황당해했죠. 커밍스 교수도. 그렇죠. 커밍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소위 전통주의라는 네. 단순 사실만 가지고 무슨 주의를 붙이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공통적으로 황당한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수정주의라고 한데 묶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실제로는 그 커밍스의 주장은 역사를 통해서 북의 남침이 아니고 남쪽의 북침 내지는 뭔가 쌍방간의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 정도를라고 주장한다고 치부가 되기도 해왔던 겁니까? 그렇죠. 실제로 커밍스가 말하고 싶은 초점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붙이는 건 좀 나쁘게 말하면은 예. 주의나 무슨 이론을 붙이는 거는 좀 연구를 굉장히 쉽게 하고 싶은 뭐 좋게 말해서 쉽게 하고 싶은 거지만은 거의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뭔가 연구 성과라고 내놓긴 해야 되겠고 뭐 무슨 주장인가를 내놔야 되겠을 때 내용 없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할 때 무슨 주의라 무슨 이론 이런 거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가장 천박한 짓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연구에 게을른 걸 감추기 위해서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특히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역사에서 커밍스가 차지했던 비중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일성하고 스탈린의 정상 간 대화록이 공개가 되면서 스탈린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커밍스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 간의 대화록이 담겨있던 내용하고 자기의 주장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큰 상관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기 전에도 상관이 예.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PD 말씀 들으면서도 예. 어이가 없는 게 예. 커밍스의 주장이 왜 한국 학생 운동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도 매도를 하니까 반대쪽에서도 그걸 역이용한 거겠죠. 커밍스 그렇군요. 교수의 주장은 학생 운동이나 정치적인 주장에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예.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당했다는 거, 그게 참 웃기는 일이라는 거. 그렇죠. 거의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자체가 개그입니다. 그래서 커밍스 교수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 수정주의다 전통주의자라고 나누는 게 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학문적인 마인드에서 만든 게 아니죠. 특히 정치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은 연구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연구 가지고 부풀리기는 해야 되겠고 뭔가 의미 있는 주장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주장을 멋대로 묶어가지고 뭐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선생님 또래의 그런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대학생 시절을 거치면서요, 이 커밍스라는 학자에 상당히 의존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존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의존을 안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제가 현대사 관심을 가질 때는 커밍스하고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가졌고 저는 예. 이제 주로 전쟁사에 관심 가졌으니까 좀 직접적인 원인, 정치 군사적인 원인에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커밍스하고 완전히 각도가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각도가 달랐는데 뭐 저쪽에서 분류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수정주의자고 이 실증적 연구의 성과라는 게 빛이 발해져 버리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 실증적인 성과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한 것이 예. 지금 커밍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지만 예. 진짜 커밍스가 뭘 주장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게 궁금할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죽하면 커밍스의 주장을 가지고 북침설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날뛰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차용했다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그걸 얼마 전까지 교과서 논쟁에서도 봤거든요. 그렇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 하면은 남한의 북침을 주장한 사람, 이 등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의외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에 목차도 안 본 사람들이에요. 목차라도 훑어보면은 예.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목차가 없어요. 그 맥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좀 읽기가 부담스럽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목차만 보면 목차 한두 페이지면 끝나는데 예. 그 목차도 안 보고 왜 남의 얘기를 멋대로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예.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좀비 바이러스 퍼뜨리는 정도거든요. 그냥 남을 물어뜯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커밍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안팎에서 뭐 주로 해외에서겠죠. 좀 의미 있는 학술 모임 같은 데서 발언을 하면은 유독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만 다루어지고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잘 거들떠 보지 않게 된 맥락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하고 예. 뭐 커밍스든 누구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의 주장을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비판을 하고 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이데올로기로 남의 얘기를 멋대로 윤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커밍스를 비판을 하는 네. 이런 게 반복이 돼버리니까 커밍스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뭔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자. 제대로라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자체도 예. 뭐 종북으로 몰립니다. 저도 뭐 종북으로 몰려봤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김일성 스탈린 간의 대화가 뭐 대화록이 공개돼가지고 예. 북한의 남침이라는 걸 밝혀졌으니 수정주의는 죽었다. 죽었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데요. 그거는 사실 소위 수정주의라는
사람도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건지 누가 왜 죽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 거고 그건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가 커밍스의 논리는 물론이고 네. 수정주의자라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커밍스가 일전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소위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에 주로 등장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좀 웃기는 소리라는 식으로 나한테 글 써달라 그러면은 등장한다. 내 목소리를 요구하면 등장한다. 뭐 우리나라의 어느 신문이건 상관없다. 기꺼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딱 정확한 지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학자라면은 가급적이면 자기 주장을 많이 알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주장을 왜곡만 안 한다면 굳이 보수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실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해서 굳이 거기만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그 사람이 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럼 뭐 내 글 실어달라고 사정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겠죠. 아니 뭐 그건 커밍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국어를 해가면서 실른다면 이미 그건 정치꾼이지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고요. 이 커밍스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상편에서 우리가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과 그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배경, 그 수정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또 배경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하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6.25) 정전협정 60주년이기도 했던 2013년 마지막 날에 30분 책 읽기가 다룬 책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상편이었고 내일 하편으로 마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